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제2화 기름밥. 소중된 향토를 지키는 우리, 자유와 반공의 선봉에서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내 향토 지키세 네 목숨 다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 1960년대 말 낙후된 기존의 군장비와 무기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국방 건설을 목표로 중화공업 육성책을 발표하는데, 하지만 중화공업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강요 후회장,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중화공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박정희 연구자 호주 국립대 김영하 명예교수. 각각 인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없는데 중화공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 고등학교를 대량으로 늘려가지고 특히 공고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 평준화 이 정책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움직여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가 경상도로 와가지고 공고를 들어가요. 부산기공 10회 졸업생 김규동 씨입니다. 영월에서 중학교까지 있었으니까 16살까지인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소장수를 하시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남의 집에서 살게 됐죠. 당연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죠. 학교를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이제 그때 본 게 이제 전북기계공고하고 이제 부산기계공고 이제 원서가 2장이었죠. Choo-choo train a-chugging down the track. Gotta travel on, never coming back. Ooh, got a one-way ticket to the blues. Bye-bye, love, my baby's leaving me. Now lonely teardrops are all that I can see. Ooh, got a one-way ticket. 국방전문위원을 지낸 유한식 씨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처음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수상이 차관을 빌려주면서 돈을 가져가서 헛되이 쓰지 말고 정유공장을 만들어라, 제철 공장을 만들어라, 기술 인력을 키워라. 가장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새긴 게 기능 인력을 양성하라. 예, 그게 방점이 찍혀서 이제 전국에 도에 하나씩 기계 공고를 만들었고 특성화 공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양성을 한 거예요. 박정희 연구자 호주 국립대 김영하 명예교수. 제가 지금 박정희를 연구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볼 때 획기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공고를 늘린 거. 교육 정책을 바꾼 것. 정부는 1973년 국립부산기계공고의 전신인 부산한독직업학교, 전남공고, 금호공고를 정밀가공 기능사 양성 실험학교로 지정한 뒤 1974년 기계공고로 개칭하여 1979년까지 전국 각 시도에 19개교를 지정하였다.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비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재학 중 2급 정밀가공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대통령 하사금으로 연간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기계공고 학생들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도 참가하여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지민호, 중화공업화 초기 숭년공의 생애사 연구 논문 중에서 저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시는 이제 한독 직업학교였습니다. 부산기공 1회 졸업생 박근종 씨입니다. 1967년도에 이제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요. 70년대 초반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만들면서 그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국립으로 학교 명칭이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사실 1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상위 1~2% 이내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도입됐던 게 이제 정밀 가공 기능사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취득하게 되면 516 장학금으로 10만 원씩을 줬었어요. 1977년도 5.16 민족상 시상식입니다. 교육부문 본상은 부산기계공업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이 학교는 개교한 지 10년 만에 전국 기계공업교육의 시범학교로 발전해서 정밀 가공 기능사를 1250명이나 배출해 중공업 발전과 공업 입국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새마을 정신으로 산학협동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년도 5년도에 하숙비가 7~8천원밖에 안 할 때인데 1년치 하숙비에 해당하는 그런 장학금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기능사 자격증 따기 시작해서 기능사 1급 자격증, 기능장 자격증, 그다음에 기술 지도사 자격증까지 해서 딸 수 있는 건 다 딴 것 같습니다. 마산공고 25회 졸업생 안태훈 씨입니다. 중학교 졸업 때 그때 한 180명 정도 졸업한 것 같은데 뭐 3위권에서 5위권 정도 우등상 받고 그랬죠. 대부분 시골 출신들은 인문계보다는 이제 실업계 가서 가정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았다고 봐야죠. 부산기공 10회 졸업생 김규동 씨.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는 산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가 다 학교예요. 한 45,000평 돼요. 학교가 커서 엄청 놀랐고 한 학년이 900명이니까 또 인원수에 놀랐고 기숙사 처음 가니까 이제 작업복하고 명찰을 주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옷에다가 명찰을 이렇게 꼬매서 이제 저기 붙이는데 괜히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제 내가 진짜 떠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경북 영주공고 27회 졸업생 김찬모 씨입니다. 제가 학교를 자퇴하려고 사실은 그랬어요. 가정 형편도 뭐 받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일 학교를 안 갔는데 선생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번에 그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무슨 학비가 너는 필요한데 무슨 학비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온다 그러니? 라고. 그래 알았는데 졸업하는 날 인사를 이제 하러 갔죠. 옆에 그 선생님 내 어깨를 탁탁 때리면서 너 그 3학년 때 학비는 박명훈 선생님이 내준 거 너 장학생 아니었어 라고.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이제 눈시를 뜨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신혼초로 알고 있었어요. 신혼초에 애들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분유값 힘들 텐데 1년치 학비를 내줘도 그러고.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 따라 정처 없이 걷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삼아 가면 눈
한국 벨기에 창원 직업훈련원이 개원됐습니다. 이 훈련은 설립자인 박 대통령 큰 영예와 벨기에 왕국의 알베르 왕제가 개원식에 참석했는데 대통령 큰 영예는 훈련생들에게 긍지를 갖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오동수 교수입니다. 한백이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한은 코리아의 한이고요. 백이란 말은 벨기에를 한자로 우리나라 흰백자를 써서 한백이라고 한답니다. 창원 한백직업훈련원 이렇게 불렀던 거죠. 77년도에 설립을 해서 78년부터 학생을 입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국 기능대회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한백직업훈련원은 약간 특화된 직업훈련원이었고 창원 한백직업훈련원 4기 수료생 고인재 씨. 우연히 신문에 광고를 봤죠. 한백직업훈련에 모집한다는 거. 그때 당시에도 이 한백직업훈련은 일단 입학 조건이 면장이나 군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기술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했지. 옆에 사람들 같은 동료들도 부러운 대상이 됐었죠 그때는. 창원공단 입주 1호 기업 PK밸브 노동자 이용식 씨입니다. 우리 다닐 때도 한백에서 막 무대기로 왔거든. 한 100명 와가지고 막 깔리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들마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지. 근데 자격증 기술 배워가지고 오니까 좀 틀리지. 그저 조금만 하면 금방 터득한다 이거든.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여기는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곳에 들러 학교의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수업과 실습이 진행 중인 기계 실습장과 다듬이질실, 측정실 등을 돌아보고 기능연마에 힘쓰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학생들의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매우 자상하게 알아보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기공 1회 졸업생 박근종 씨, 10회 졸업생 김규동 씨입니다. 부산기계공고 다닐 시절에 대통령이 한 2차례 학교를 순실에 다녀가셨어요. 오시면 항상 그 희호를 남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근대화의 기술은 국가의 원동력 막 이런 식으로 희호를 남겨가시는데 조국 근대화의 기술 제가 1호거든요. 그 교복마다 인적 어깨에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술 견장을 다 붙이고 항상. 그때는 그냥 기계공고라고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만든 학교라고 그냥 그 정도였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너희들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인간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엄청 엄하고 살벌했던 것. 아침 저녁 점호를 해야 되고 선배들이 이제 중대장 소대장을 하는데 잘못하면은 기숙사 옥상에 가서 PVC 파이프를 많이 맞았어요. 그 기계공고다 보니까 배강가에 보면 PVC 파이프가 많거든요. 그 옥상에서 해운대 바닷가 내려다 보면 그 노래 부르면서 울고. 적막한 방학
1960, 70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았다. 총사령관은 박 대통령이고 작전참모본부는 상공부. 실제로 전투에 임한 것은 수출 연관 업체. 그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싸운 것은 1960년대에는 여자 단순 기능공, 70년대에는 남자 기능공이었다. 우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었나 중에서 창원 한백 직업훈련원 4기 수료생 고인재 씨. 이상별 울리면은 운동장에 집합해가지고 몸풀기 운동하고 뭐 이런 인원 점검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녁에는 항상 점호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찌 이탈하지 않았는가. 마산공고 27회 졸업생 진창근 씨입니다. 이게 머리 깎는 이발기계를 밀어버리고 복장불량이면 소위 말하는 엎드려 붙어 했죠. 송금술 16개 동작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만 소총 분해 조립,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창원대로를 끝에서 끝까지 하는 행군이 있었어요. 중간에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일종의 군사훈련이었죠. 마산공술 운동장에서 군인들 손 번쩍번쩍 들고 다리 번쩍번쩍 올리면서 하는 이게 행진 있잖아요, 행군. 그것도 다 했습니다. 마산공고 25회 졸업생 안태훈 씨입니다. 나중에 이제 3.2 특성에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3.2 그룹에 3.2 문화재단이라고 장학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경남 지역 이제 경남공고, 마산공고, 창신공고, 마산상고, 부산기계공고 이렇게 이제 울산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줬죠. 저희들은 이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약간 좀 이 회사에 가야 된다. 그 덕분에 공부를 했으니까. 부산공고 1회 졸업생 박근종 씨.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윤설 교수 한 분하고 26명이 창원역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노선버스가 없어서 그냥 행군을 해서 창원역에서 가음정 대한민국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변은 거의 다 논밭이었어요. 그 여름 8월 달에 땀을 흘리면서 보따리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오동수 교수입니다. 창원 지도상엔 저 밑에 있는데 동부고속도로 이런 데가 더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6시간 30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차 안에서 그냥 제가 하다못해 노래까지 불렀어요. 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노래 불렀다가 아는 노래 다 불러도 아직 창원이 안 왔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창원은 그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와가지고 뭔가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신화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할 곳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볼 거야 하는 이제 농촌 청년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와줬기 때문에 와서 정말 묵묵하게 일하면서 만들어낸 거지 이거를 오롯이 박정희란 개인에게 환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만약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이 높지 않았다면 197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중화공업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화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고도산업으로 대규모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경영 능력과 숙련된 기술 등이 집중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민우, 중화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 논문 중에서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최국진 교수, 경북 영주공고 27회 졸업생 김찬모 씨입니다.
기왕 가는 거 가장 좋은 학교로 가자 그러고 해서 선생님들 추천을 받은 게 이제 창원기공이었죠. 회사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최신식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기초 기술 교육을 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거의 한 1,800명 정도였고 지금도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재학생들이 있거든요. 공단에서 두 다리 건너기 전에 이미 다 뭐 어디 몇 년 동문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죠. 네. 우리나라에 엘리트 공고생들은 다 모였다 보면 됩니다. 공단 안에서도 기능 올림픽, 기능 경진대가 있었고 세계 국제대회라든가 국내 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죠. 실업계 고등학교 체육대 같은 것도 하고 우리끼리 겉으로는 경쟁도 하면서 이 교류가 돼가지고 그게 아마 이 창원공단의 어떤 초석이 됐지 않을까. 기회의 땅 창원으로 모여든 청년들. 창원공단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내일 이 시간 제3화 뿌리편이 이어집니다.